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작가TV의 새롭게 떠오르는 주목받는 프로그램 덜탐사 시간입니다. 오늘 덜탐사에서는 특별하게 초대 손님을 모셔서 특별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혜욱 회장님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덜탐사에서 안혜욱 회장 출연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해서 좀 더 궁금하고 뭔가 이제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안혜욱 회장님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오늘 특별한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관심 깊게 분석해 주시고 동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동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는데요. 사실 저도 사전에 이제 어떤 질문을 드릴 건지를 회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당시에 추정하고 있는 그 도남욱 회장과 둘리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현재 20대 대통령 윤석열과 김건희, 도남욱 회장의 주변 인물들, 윤석열의 주변 인물들하고 연결되는 고리를 한번 추적을 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혜욱 회장님. 예. 네, 누추한 송작가TV를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별로 누치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시설입니다. 예. 네, 지금 어제부터 예. 여러 진보 매체들 다니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예. 피곤하진 않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정말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인터뷰 전에 몇 가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안혜욱 회장님이 요즘 이제 진보 방송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타시면서 예. 말하자면 일종의 진보의 아이콘 내지는 어떤 반윤석열 어떤 관련한 아이콘이 지금 돼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평상시에 정치적 기조나 지론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게 비춰지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렇게 부담을 많이 좀 느꼈긴 사실인데, 네네. 지금은 그냥 담담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좀 억울하신 소송도 있고, 예. 이런 진행들도 있고, 그러셔서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진보 방송들에서 이런 얘기들 하고 주목을 받는 게 혹시 불편하진 않으신가 싶어서 제가 개인적인 노파심을 여쭤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회장님 이렇게 직접 대면하기 오늘 처음인 거고, 사실 이제 너무 급작스럽게 모시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예고도 전혀 안 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생방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편집하는 녹방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라도 질문에 결이 안 맞거나 예. 답변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건 이제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처음에 안혜욱 회장님 이제 증언이나 이런 거 나오실 때 사실은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회장님이 뭔가를 다 꺼내놓지 않으시고 일부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시고 뭐가 판단하시는 또는 지키셔야 될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너무 얘기를 전면적으로 안 하신다. 나는 조금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면 회장님 입장에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해요. 예. 왜냐면 혼자만 사는 세상 아니시고 회장님도 그동안 어떤 조직의 회장님으로서 살아오신 인생 안에서 어른으로서의 지켜오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오늘 결례되는 질문을 하거나 예. 또는 말씀하실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회장님한테 여쭤볼 거는 저는 줄리나 김명신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저는 조남욱이라고 하는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이라고 하는 분을 파보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의 3파이자 배우가 저는 조남욱 회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남욱 회장에 대해서 지근거리에서 사실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사실은 지금 안혜욱 회장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혜욱 회장님한테 줄리가 있었느냐, 줄리를 봤느냐, 줄리가 김명신이 맞느냐라는 걸 묻는 걸 반복하는 거는 전 사실 좀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안혜욱 회장님 통해서 조남욱이란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저희가 일부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예. 보시고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증언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제로 제가 선언을 할 수 있는 게 안혜욱 회장님은 조남욱의 VIP였다는 거죠. 이 점이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남욱 회장하고의 첫 만남이 97년 5월로 돼 있잖아요. 예, 그 이전엔 일면식도 없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만남도 회장님이 조남욱 회장을 알고 찾아간 게 아니고 예, 저쪽에서 조남욱 회장님을 모시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남욱 회장이 초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인맥 관계를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일면식도 모르는 조남욱 회장이 안혜욱 회장님을 불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남욱 회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예. 에이스였던 줄리를 예, 네, 선택해서 예, 이 김 교수랑 앉으십시오 예, 라고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예. 정확한 사실인 거죠. 예, 예, 그 관계에서 뭐 줄리를 13번을 봤니 뭐 11번을 봤니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97년도에 줄리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아직 가짜 교수였고 예. 학부생이었고 예, 사실상 조남욱 회장의 아바타 내지는 하수인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줄리의 존재가 지금은 영부인이 돼서 이제 문제 화제의 중심에 오지만 네. 지금 조남욱 회장님하고 안혜욱 회장님이 만나는 과정 중에 어떻게든 안혜욱 회장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의를 보였던 사람일 뿐인 거지 그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선전 같으면 모르지 과거가 그런 사람이 영부인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런 논란이 있을 땐 모르지만 이제 이미 돼버렸잖아요. 예, 돼버렸고 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무지와 교양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쏟아내면서 스스로 자기 출신에 대한 것들을 티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걔가 줄리냐 아니냐를 놓고 논하는 거는 이제 논점 외에 있다는 거지. 얘가 포인트는 VIP로 조남욱이 에이스를 소개했고 심지어 회장님은 또 남상이라 거절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자리가 반복됐다는 거는 네. 계속해갖고 조남욱은 안혜욱 회장님을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달렸다는 거잖아요. 어찌 놓고 보면. 뭐 매달려 있다고 그건 네. 모르겠고 하여간 좀 나한테 좀 이렇게 잘했죠. 예, 과분할 만큼 잘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남욱의 만남은 그날 만나서 술자리를 같이 하고 김명신을 처음 소개시켜준 자리에서 끝나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 거절을 했는데도. 예, 그 후로도 한동안 지속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11번이 넘게 봤으니까. 예. 언제까지 조남욱 회장을 보셨습니까? 연도로 대충. 97년, 98년이거든요. 97, 8년. 예, 예. 한 2년 동안은 어찌 됐거나 지속적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안에 뭐 어떤 유혹을 하고 접대를 하고 뭐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조남욱 회장은 안혜욱 회장님을 열심히 모시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참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그건 거야. 조남욱은 안혜욱 회장님한테 뭘 기대했길래? 예. 뭘 기대했길래 그렇게 에이스까지 내줘가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예. 즉 안혜욱 회장이 원한 거, 안혜욱 회장에게 조남욱이 원한 거는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하지만 회장님이 이제 운동하셨고 예. 태권도계의 원로이신 거 빼면 예. 재산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위치에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 특별히 뭐 친척 중에 고위공직자가 있거나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쉽잖아요. 예. 결국은 안혜욱 회장님한테 조남욱은 회장님이 갖고 있는 스포츠계, 그러니까 태권도계의 인맥을 예. 소개받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조 회장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권도계 여러 말하자면 원로들 뭐 국교원의 그 특히 엄문규 원장 같은 분도 뭐 내가 소개해가지고 두 분이 이제 서로 이제 사귀게 되고 자주 만나게 되고 뭐 그런 우리 태권도계 인맥하고 이거 물꼬를 좀 터준 셈이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재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뭐 호텔 회장이기도 하고 뭐 건설회사 회장이기도 하고 예. 가진 게 없겠어요? 권력이 없겠어요? 서울대 나와서 검사들도 다 쥐고 있는데 예. 그런 조남욱이 왜 스포츠계의 인맥을 필요로 했을 거냐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회장님이 짐작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 인맥을 쌓으려고 했을까? 처음에는 이제 당신이 이제 태권도계에서 태권도를 위해서 자기도 좀 같이 좀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이제 피력을 이제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딱히 어떤 자리 이야기는 안 했는데, 조남욱 정도의 말하자면 거물이 태권도에 오면 그래도 와서 최고 이제 우두머리 자리를 해야지. 그렇죠. 뭐 자석이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태권도계를 장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목적 얘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안 회장님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이 체육계에 있는 조직을 구성하려고 했던 안혜욱의 근본적인 목표가 체육인들을 이용한 일종의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태권도 조직에 대해서도 묻고,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그 당시에 그걸 한 50개가 있지만서도 거기 몽땅 다 합심보다 태권도 인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태권도 협회는 전국구고 예. 아마 체육회 중에 가장 많은 인맥을 동원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핵심입니다. 예. 문제는 그 당시에 왜 조남욱 회장님과 태권도였냐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즉 97년은 예.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 이회창이 맞붙었죠. 저는 이 선거가 조남욱 회장이 안혜욱 회장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기에서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예. 네. 근데 이 부분 안에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추론을 더 보태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체육계 인맥이라고 하는 게 뭐 이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체육계 인맥이 양지에서 보면 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음지로 들어가면 사실 주목계랑 연결되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난 동시에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목적도 있어가 부탁도 하고 했어. 부탁까지 했었군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했었는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치면 전국에 조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들이 가장 많이 조직원들을 섭외하고 끌어들이는
일종의 유관단체가 또 체육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태권도, 유도, 권투, 레슬링 이런 쪽이죠. 좀 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권투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쪽에서 조폭들이 많이 활용하는 단체들입니다. 하지만 태권도는 전국구죠. 뭐 이런 이야기하기 뭐 하지만 옛날에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그 태권도 인맥들은 조폭 서열과 똑같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왜냐면 조남은 이렇게 순수하게 스포츠의 목적이 있어서 그 시기에 그런 식으로 접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음지와 양지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태권도계의 인맥을 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안혜욱 회장님한테 접근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접근 목적에 맞게 안혜욱 회장님은 조남욱에게 그만한 인맥을 소개를 하신 걸까요? 본인이 평가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한 것보다도 이제 그렇죠. 내 소개로 알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만나고 그렇게 뭐 한 것도 같이 회동도 하고 한 걸로 압니다. 네. 특히 나한테도 내 묻고 한 것이 태권도 이제 수련생도 묻는데 그 수련생이 절대 다수가 초등학생이니까 태권도에 초등학생 한 100만 매일 태권도 하는 애들 숫자가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뭐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런 조직에 대한 뭐 태권도장의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필요한 아까처럼 음지에서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는 평탄 작업. 조폭들의 말하자면 거주민들 쫓아내고 예, 있는 사람들 끌어내고 하는 평탄 작업. 용역 깡패 같은 짓거리를 시키기 위해서 또 조직이 필요하죠. 그 조직에 내가 뭐 이야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만 그 실명을 거론하면 다 대한민국이 다 알만한 전국 최고의 조폭, 오야봉들은 다 접견을 하고 같이 만나고 한 걸로 합니다. 네.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제 저 혼자 얘기를 해버리면 예. 이게 이제 완전히 저의 뇌피셜이 되는데 예. 한결 더 제 추론이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제가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예.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가지시고 그럼 또 호텔 사장이 또는 건설회사 회장이 그런 조직이 왜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남욱에 대한 인맥의 관계 그리고 그 인맥이 지금 성장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회장님하고 그리고 애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조남욱 자신이 부여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이게 형제들하고 전체적인 이제 가족들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출신이죠. 이때 졸업했던 동기가 이회창 전 대선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졸업 동기인 거죠. 예. 그 당시에 법조계에는 박우상이라고 광장 대표가 졸업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대순이라고 대학청장 연합회 협회장이 동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단 학벌에 관한 인맥들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인데 그중에 제일 의미가 있는 사람은 이회창이라는 인물인 겁니다. 이거는 97년하고 연결되니까 이회창이 일단 학교 동기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대를 나오고 이 사람은 이제 법관을 안 나가고 도달청에서 근무를 하고요. 나중에 선관위를 가서 총무국장까지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하고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통해서 부자가 전부 다 정죽구로 해갖고 국회의원이 되죠. 아버님도 전국구 국회의원 하셨고 이 조남욱 회장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건설협회에 관련된 일들을 쭉 봤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건설협회의 산 증인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그리고 중추적인 역할을 쭉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정당 재정위원을 하게 되죠. 즉
군사정권 시대에 돈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하게 됩니다.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평소에 해온 게 아버지의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은 동생들하고도 이제 이어받기 전까지 동생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서울대 출신의 검사들을 굉장히 알뜰하게 모아서 집중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남욱 씨의 주변 인물들 중에 이 혼맥 관계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 혼맥 관계를 이해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배우가 왜 조남욱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인은 김양희 씨라고 서울대 사범대 나오신 분인데 이분 아버님에게 장인이 이 상공부 전기국장이고 한전의 초대 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전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부인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동생분 조남원 씨는 이 해외 건설과 실무를 주로 담당해가지고 이 형님을 대신해가지고 이제 삼부통을 키워올린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한 분 더 계신 조남립 씨는 이제 경주 지역의 호텔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합니다. 여동생인 조남숙 씨는 정홍식 씨라고 삼성 비서실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삼성하고의 인맥 관계를 연결하는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라마다에 근무를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분을 통해 갖고 아마 삼성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자식들이죠. 예. 지금 장녀가 있는데 장녀 명성 씨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지금 기재부가 됐죠. 산업기획단장의 이용걸 씨라고 이분하고 결혼을 합니다. 사후가 사실상 기재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차남은 이제 박선정 씨라고 신라교육 회장 박준영 씨 딸하고 결혼하는데 이분이 원양업협회, 그러니까 해운업회에 굉장히 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분하고 연결돼가지고 아마 해운업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였던 박선정 씨가 미래회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여성단체, 재벌 여성단체를 가입을 하거든요. 이 미래회 멤버가 SK그룹의 노소영, 그리고 한솔의 안영주, 이게 다 부인들입니다. 예. 회장 부인들.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이수연, 이명박 씨의 딸이죠. 이런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맥이 이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인맥고리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키워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 회장님을 만나게 됐던 97년도 즈음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느냐. 그래서 왜 회장님, 안혜옥 회장님한테 접근을 했느냐라는 이 이유를 역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일단 97년 즈음에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굉장히 잘 될 때입니다. 88년대부터 계속 성업을 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각계 인사들하고 교류가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사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게 줄리와 일반미들이었겠죠. 왜냐면 이제 이분은 자기가 상대하는 VIP들 같은 경우에는 적격업소 사람을 붙이질 않고 다 이제 일반미라고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초빙해갖고 따로 라마다 르네상스 5층에다가 이 연애홀을 놓고 그 사람들을 접대할 정도로 특별 관리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예, 가봤죠. 역시 VIP십니다. 제일 첫날 갔는데. 첫날 가셨군요. 네. 그럼 두 사람, 그러니까 대학원 친구라고 토실토실한 분하고 줄리가 왔을 때 네. 거기서 만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의 엄마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일반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서울대 출신의 검사들 중에 거기를 드나들고 하는 주요 인맥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영수.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의 예. 몸통인 박영수. 그 다음에 양재택이 있습니다. 양재택은,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검찰 공보 담당을 하면서 98년도부터 이른바 이 조남욱 회장의 언론계 인물인 이원창, 지금 청담동 게이트의 이세창의 형님이시죠? 네, 언론계 인물인 이원창과 함께 공보 담당을 하면서 이회창 총재 대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이 류국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릉지청장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강릉지청에 근무하던 따까리가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류국현 씨가 주말 돼서 라마다에 술 마시러 올 때 가방 못주로 윤석열을 대동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때부터 요런 검사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검찰을 키우고 사람을 키우고 안혜혁 회장님 통해서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97년 대선에 대비한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조급함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만난 시기가 늦었어. 아마 1년만 먼저 만났어도 그 조직들이 힘을 좀 발휘를 했을 텐데 5월 달에 만났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론하기로는 그만큼의 어떤 역할을 해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도 이제 뭐 정치적인 활동도 한 일이 없지만 네네. 뭐 2년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되신 분을 내가 후보 때도 내가 경호 팀장도 맡아가 했는 사람이고. 이회창 후보 말씀하시는 아니 훨씬 전에. 그래서 그 전에는 그때도 부탁을 했죠. 나한테도 내가 그때 나이가 50이 내가 지금 경호 받을 나이인데 무슨 경호를 하냐고. 그러고 그거는 거절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정치적인 사람들도 알 뿐더러, 우리 지인이 그래도 30대 재벌 안에 3명이나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들이. 내가 언제든지 그런 부르면 술 먹고 같이 하고 용돈도 지어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그 생리를 아는데, 그런 재벌들은 이익이 1도 없으면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철저한 정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깊이 내가 자꾸 만나가지고 내가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좀 별로 좋은 꼴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그때 말처럼 얘들 말처럼 이제 이거 재벌이니까 우리가 무협지로 아마 백도의 물인만 있은 게 아니고 흑도도 좀 있어야 이렇게 양쪽을 다 어울려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걸로 그렇게 뭐 알고 있고. 그건 이제 반대 거부 이야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근데 아마 그걸 받아먹지 못했을 거예요. 대선에 졌으니까. 예. 아니,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여간 딴 게 했는데 그걸 이제 했고 또 하나 참고로 말하면 전국에 있는 우리 가들 달거이라 그럽니다만 자기들은 달거니들이 두목급들은 평탄 작업 그런 데는 안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안 들어가죠. 거기는 좀 급수가 그다음에 2급입니다. 그래도 거기 들어간 것도 대장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처음에 나는 살다가 평탄 작업을 검사들이 하는 건 평생 처음 봤어요. 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분명히 안혜욱 회장님은 사람 소개했고 직접 평탄 작업에 투입할 사람은 넣진 않았지만 안혜욱 회장님이 소개한 인맥에 따라서 그쪽에 그만한 사람들이 조직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대충 짐작을 하고 있다. 예. 네. 대충 뭐 찾으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걸 누구라고 특정 짓지 않아도 그런 식의 인맥 관계를 그 당시에 조남욱이 구축을 했다라는 거는, 증언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지상파 좀 큰 매체에다가 TV에다가 그랬죠. 대장동 찬다고. 대장동 시작한 사람 저기 있으니까 가서 취재하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더라고. 평탄작업에 동원했던 사람을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네, 자, 더 탐사 들으셨죠? 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뒷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좀 이어나가자면, 여기다 회장님이 있는 97년, 98년 요때 인맥인 거예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이회창한테 떠밀려갖고 등판하는 시기도 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과 정치적 동지였던 조남욱은 이때부터 최순실과 박근혜와 연결고리를 그 당시에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사이비 종교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멘토라고 하는 무정스님, 그 무정스님 통해서 건졌다고 하는 건진법사. 성공이 있었는지는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다 전시회에서도 보셨다면서요. 미술 전시회 같은 데 온 것도. 같이 참석했던 걸로 아는데. 네. 근데 뭐 얼굴은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 시간대 같이 계셨던 거예요, 회장님은. 그리고 이제 정재계 뭐 아까 얘기한 혼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결고리로 이 조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뭉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킹메이커, 대통령 메이커로서 이회창을 10년 동안 민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얘기하던 인맥적인 친구라는 거 이대수 씨는 태권도 단체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뒤에 했습니다. 뒤에. 결국은 이 인맥들을 가지고 이회창은 10년을 밀었는데 결국은 이회창이 2번을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권토중래로 빠져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맥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갖고 성장을 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가 당선이 됩니다. 아마 조남욱 회장은 박근혜 당선 이후에 상당한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최순실이 철저하게 뒤통수 치죠. 그래서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약간 배신감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결국 그때 이후로 조남욱 회장은 지금에 있는 그 박근혜 탄핵 세력들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그 세력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서 나중에 뒷정리를 할 때 이른바 박영수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특검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최순실하고 딜을 했었고 그 딜을 하는 과정 중에 최순실의 재산 일부 또는 상당수가 최은순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져요. 선라이즈 같은 뭐 이런 회사들,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도이치모터스도 비슷하게 생성이 되는 시기고요.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조남욱 회장의 활동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가장 그 핵심적인 멤버였던 양재택은 나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걸려갖고 빠지는 바람에 낙마를 했습니다만 박영수는 특검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지금 류국현, 이게 가방못주로 윤석열을 데리고 다녔던 류국현 이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류국현이 실제적인 김앤장의 힘을 발휘하면서 이 류국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기업범죄예요. 김앤장 안에서의 역할들을 전부 다 류국현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 97, 8년도 요 시기 때 회장님이 르네상스를 가셨을 때 같이 연결돼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선거를 이겨낸 거고요. 그 과정 중에 방금 설명했던 애들이 다 기여를 한 겁니다. 물론 회장님이 소개를 했었던 태권도 인맥을 통한 사람들도 상당수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하지만. 그렇겠지.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인맥이 지금 남아서 같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자가 현재 대통령의 멘토라고는 천공입니다. 천공 아세요? 왜 이 사람이 세계 태권도 대회에 나와서 축사를 할까요? 세계 무도인 연합을 만들고 무술하는 사람들을 공무원 시키고 교육자 시켜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닐까요? 뭐 대구서 했다는데 백인과인가 학기도장 하나 하고 했는 모양인데 그게 무슨 세계 뭐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랜드 마스터라 그러고 그러니까 허황된 사람이지. 저는 조금 이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제 안혜욱 회장님도 그 대구지역 안혜욱 TV 같은 거 하시잖아요. 예. 하실 때 저는 이 무독에 관련한 그때 인맥들이나 아시던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디서 성공이랑 또는 이 정권에 있는 어두운 부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 한번 탐사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르니까. 탐사하고 뭐 지금
재판 받기도 바쁘고 지금 준비할 게 많아. 재판 끝나고 예. 네, 이 재판 끝나고 나면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회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주신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보는 방송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자, 오늘 좀 결론을 좀 내볼게요. 이 소개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제 회장님 다 알고 계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인맥을 이 좌지우지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생각하셔서 할 부분인데, 자, 아까 얘기했던 대장동. 예. 대장동 부분 안에서, 처음에 이제, 박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 김만배에 의해서 뒷배로 올라오고, 저는 이제 박영수가 가장 많은 돈을 받으니까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영수가 주축이 돼가지고 사실상 평탄 작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아까 해주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실명을 빼고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계신 걸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듣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평탄 작업이 이제 얼추 이제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발주음에 갑자기 이제 수원지검에 검사들이 들닥쳐가지고 평탄 작업을 해야 한다니까. 근데 뭐 건달들이 뭐 검사 이길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좀 닦아놓고 이제 보따리 사서 좀 철수를 하고 그 뒤에 그러니까 평탄 작업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의 그 불법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검사들이 했다는 게 참 그거 하기야 요즘 보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끼긴 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그 대장동 개발은 김만배 무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시작을 했고, 그 회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400억 가까운 돈을 빌려가지고 임야를 비롯한 그 당시에 소유주들한테서 돈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전부 다 받아냈어요. 예. 그걸 갖다가 나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실은 이제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 돈 1,400억을 윤석열이 조사하면서 쏙 빼버리고 박영수를 쏙 빼버린 상태에서 무혐의를, 그러니까 박영수를 빼준 거죠, 검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1,100억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되돌려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은 안 갚아도 되는데 토지 사용권에 대한 부분을 승계받는 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특혜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1,100억, 1,400억, 1,100억 이상을 손실봐서 안 갚았는데 그 토지 사용권,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토지 사용권을 반납하지 않고 지금 있는 김만배 무리한테 넘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왜 평탄 작업이 필요했냐면, 이게 원래 얘네들이 지정한, 그러니까 민간 개발 지역 안에서만 이걸 했으면 전체적인 토지 수용을 70% 이상 가까이 해놨었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거 옛날 LH 공영개발안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면적을 확 키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걔네들이 그 이전 작업을 해서 받아놨던 동의서들이 70%가 못 되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못하고 새로 추가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토지 사용하거나 매매를 받아내야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치면서 건달들이 그 안에서 1차적인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박영수가 들어가갖고 깨끗하게 검사들을 앞세워갖고 밀어버리고 맞습니다. 김만배한테 넘겨줬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거기서 작업하고 있었던 평탄 작업하고 있던 건달들이 검사한테 밀려났다. 검사가 이런 거 끼어드는 건 처음인데? 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대장동을 박영수가 지휘해서 직접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 게이트죠, 저게 뭐. 맞습니다. 예.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이나 언론이나 탐사가 있다고 하면 당시에 도대체 박영수는 전 고검장 내지는 특검의 위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거기에 검사들을 투입했겠느냐 얘기죠. 이건 100% 윤석열 또는 조남욱의 영향력 아니면 이게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건희를 보고 김건희가 줄리다냐, 성형을 했네 안 했네, 그 당시에 있었네 없었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조남욱 주변에 있는 이 인물들, 아까 기재부부터 시작해서 김앤장과 해운공사부터 시작해갖고
체육계 각종 그 건달이 있는 어두운 부분까지 전부 당시 97, 8년 때부터 만들어진 조직과 그 안에 있었던 무리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권력에 그냥 겨우 이제 말석에 자리하고 있던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진짜 이회창 총재 그러니까 대학 동기 대통령 만들어 보려고 했던 조남욱의 오랜 꿈이 예. 진짜 20년 만에 얼토당토 않게 맞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던 겁니다. 참 그나마 저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저는 이제 조남욱 회장을 존경하진 않지만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조직력, 그다음에 뭐 조직 장악력, 그리고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이분은 한 번도 자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운영을 쉽게 말해서 남한테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고 기업 경영이나 조직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조남욱 회장이 아직까지 정정하고 힘이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윤 정권의 꼬라지가 이렇게 사분오열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정정합니다. 네. 네, 정정한데 지금 좀 불안해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탄생시킨 정권이긴 한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거야. 택도 없죠, 지금. 특히나 이 검사 대가리들이 지금 대놓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심지어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있던 애들까지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님 입장에서는 야, 내 옛날 명신이 내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통령 노릇을 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된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그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명식이가 칠까 싶어 두려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쪽의 그 명신의 집안의 특성이 돈옥자는 반드시 먼저 갈아 마셔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조남욱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얘기들을 못하고 지금 있는 식솔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게 배은망덕의 극치인 거지. 사실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배우만덕했어요, 그건. 그렇죠. 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다 배은망덕 입장이니까 배은망덕. 일종의 뭐 일관성은 있네요. 칭찬할 부분은 있군요. 아이고, 뭐, 초지일관이죠. 그래서 정말 초지일관해서 지금 그때 불러들였던 동업자들 하나하나 지손으로 제일 먼저 박살냈으면 좋겠어요. 지손으로 박살내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가 자멸하게 되겠죠. 예. 자. 얼마나 아니시면 뭐 엄청난 큰 뉴스가 터질 것 같은데. 네. 뭐, 자기를 노린다는 이런 사람들 전부 이게 다칠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내가 서태후도 그렇고요. 불안한 권력, 부정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절대 주변 사람들을 믿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협업을 이뤄나가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서 아주 치부를 하고 권세를 지었는데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전 불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명신을 알고 조남욱을 알고, 97년 5월. 예, 회장님이 정말 우연치 않게 역사의 경랑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딱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때 소개한 체육계 태권도계 인맥이 얼마만큼의 득표를 하고 얼마만큼의 조직력을 발휘했는지 사실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 들어가는 사람 많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선대 본부에 들어가고 뭐 받고 뭐 한 사람들. 나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서도 나만 몰랐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를 갖다 별명이 아나무니였어요. 나는 웬만한 거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남욱이 회장이 부른다 하더라고. 야, 그럼 보고 여기 오라고 해. 내가 왜 가? 야, 나도 지금 회장 친구가 셋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 가니까. 그리고 자꾸 옆에 지인들이 가자 그러고 또 마담에 와서 또 다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그냥 가본 게 그냥 아주 직원 몇십 년 근무했던 직원도 한 번도 안 가봤다는 6층 조남욱 패밀리 6층이지, 공간에 네. 내가 처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무튼 극진한 VIP 대접을 통해서 조남욱은 안 회장님 통해서 얻고 싶은 걸 얻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특별하게 회장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해코지는 난 안 당해. 나도 해코지 전문가니까. 줄리도 함부로 못 덤비는 게 아닌가. 예. 우리 회장님이 예. 예, 인정하신 분이니까 라는 생각을 나한테만 해봅니다. 혼났지. 조남욱이도 이거 조남욱 회장도 줄리가 나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역시 에이스군요. 예. 특별한 기술이.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찌 됐거나 참 난 분이시긴 하네요. 네, 그분이. 날리면이에요, 날리면. 네, 아주 날리면 하신 분입니다. 예.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예. 뭐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뭐 줄 얘기는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송작가 TV가 보는 것은 지금 있는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오늘 조남욱 회장님하고 같이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천희 씨는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도 조남욱 회장이 약간은 경찰 그 진술에 요번에 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서 기술하면서 하나는 약간 가시를 하나 숨겨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진술의 의미가. 김명신을 잘 아느냐니까 김명신은 내가 호텔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만난 친절한 친절하게 대해줬다. 친절하게 대해줬다. 업무상으로 만났다. 예. 예. 그 나한테는 뭐 업무상은 없고 그냥 잘 모르겠다 기억에. 그러게 어떻게 같은 날 만났는데 예. 김명신은 알고 줄리는 모르고. 그건 업무가 있고 나는 업무가 없는 사람이니까. 회장님은 아예 모르고. 네. 기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장님이 말씀한 13번 중에 공개 못할 2번이 도대체 뭐냐 그러고 아름다운 상상을 펼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색깔이 아니고요. 살색이 아니고 아마도 회장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이 연계돼 있는 일이라서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나중에 극한 상황에 가면 그것도 틀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폭로하실 거 사실 않으시죠? 지금 작정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체육계 인사들하고 조남욱 회장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있는 조직들 역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대장동 관계에 대해서. 그것도 있고 안 찾아요. 정거고 정의 나는 일절 안 하고. 정의 구현을 좀 하시자니까요 이번에. 정의 구현이요? 네. 정의 구현 곧될 거니까 상반기 되면 끝나니까 얘는 그냥 걱정 안 해요. 상반기 되면 끝납니까? 예, 끝납니다. 야, 회장. 5월 5일 어린이날 좀 되면 아마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야, 이거 뭐 큰 거 있는 거군요. 네. 그거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쪼는 재미로 가고. 이게 밥 칙칙거렸어요. 뜻만 들이면 되거든요. 그런 거 갖고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대본 없이 해봤습니다만 어떠셨습니까?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죠? 기분 나쁜 일이 뭐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좀 편하게 인터뷰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도 정치에 가보니까 정치가들이라는 게 자체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고, 내가 그때 극심하게 싸우던 여야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이 회담에 내가 혼자만 배석해가지고 들었는데, 두 놈 다 똑같은 놈이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싸우더니. 열심히 둘이 만나서는. 둘이 만나서. 야, 아까 너 그렇게 말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비티 너무 심하니, 그거는 좀 잘라가야 알았어. 몇 달 있다 자를게, 이러고 저기 그냥 다 한편이야. 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개혁이 되려면 어디가 뿌리고 뭐가 근본인지부터 전부 찾아서 도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권의 뿌리는 말하자면 조남욱이라는 토양속에 큰 거는 틀림없어요. 네, 맞습니다. 자란 나머지.
그거를 제가 2년 넘게 혼자 외치고 있었는데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인정해 주시는 조력자를 만나서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영 시원찮아가지고. 그럼요. 아이, 그 썩은 흙에 내린 뿌리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고요. 과연 이 방송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편향을 줄지 많은 댓글 이어주시고 다시 한번 조남욱 회장님의 방문과 우리 증언 아내용 감사드립니다. TV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참. 우리 안혜욱 TV라고요. 회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자막으로 쭉 나가고 있죠. 네. 저희보다도 훨씬 더 구독자가 많아져야 될 방송인 거고요. 구독자가 많아지셔야 탐사를 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 몇 번만 돌려도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보물 같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혜욱 회장님이라는 거, 시청자들과 진보 진영과 경찰, 윤리, 검사들 잘 알아라 말이야.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야, 우리 쪽에는. 아이고, 내가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내 어릴 때부터 최순실을 잘 아는데. 순실이도요. 예, 순 잘 알죠. 그런데. 이봐. 이게 이렇게 고구마가 많이 타니까, 줄기에. 순실은 얘 되면 착한 애야. 자기 진짜요? 예, 그럼. 명신이 되면 착한 거예요? 명신이 되면, 그. 하긴 착하니까 지금 감옥에서 못 나오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가지고. 여러분, 많이 헤쳐먹어도 저 떵떵거리면 잘 있잖아요. 나 이거 왠지 모르게 안혜욱 회장님을 추적해갖고 파헤치고 싶은데 나는. 네. 너무 많은 지금 캐비넷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의 열띤 성원과 응원에 따르면 안혜욱 회장님 찾아가셔가지고 회장님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고 댓글 쓰고 구독하시고 애청하시면 회장님이 이렇게 넌지시 던지는 듯이 이런 알토란 같은 정보를 주실 수 있는 점이라는 점 안혜욱 TV 찾아서 많은 시청과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예. 네. 또 다른 방송 약속이 있으신 거라니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 작가 TV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